원래 제가 가끔 이렇게 발표를 할 기회가 있는데 사실 별로 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연구한 것을 발표하지 않고 주로 외국의 석학들이 발표한 걸 정리해서 보고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별로 틀릴 염려가 없어서 떨지 않는데, 오늘은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앞에 해주신 발표들이 너무 저의 감정과 감성을 많이 이렇게 자극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마음이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표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좀 간략하게 저희가 기부와 나눔 문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정말 진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할 때나 우리가 이 분야를 바라볼 때 어떠한 언어를 가지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어떠한 이론적 배경으로 보는 것이 좋은 프레임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란스로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필란스로피는 나눔 문화 혹은 민간 기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을 영어 사전에 넣고 돌리면 박애라고 나옵니다. 예, 박애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전 처음 낯설었는데 한국어를 찾아보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기부 문화나 우리가 나눔과 관련된 걸 다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잘 모르겠어서 좀 더 찾아보았습니다. 밑에 나오는 영어는 스티븐 군더슨이라고 미국의 Council of Foundation이라는 곳에 대표를 지냈고, 오바마 정부에서도 굉장히 비영리와 관련된 정책에서 많은 역할을 했었던 이 분께서 필란스로피에 대한 정의를 언급한 내용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시, 영어여서가 아니라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 거죠. 제가 간단하게 이제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체리티, 자선이라는 것과 필란스로피를 비교를 합니다. 자선이라는 것은 단기적이고 감정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말한다. 그리고 이것은 그러니까 최초로 필요한 어떤 구조나 어떤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필란스로피는 훨씬 장기적이고 전략적이면서 재건, 다시 새로이 만드는 것에 집중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니까 나의 동료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자선기관, charity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곳이다. 하지만 어떤 자선기관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필란스로피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인지 약간 느낌이 오시죠? 그런데 이제 이 필란스로피라는 단어도 이제 해외에서, 그러니까 뭐 서양에서 많이 사용이 되지만 역사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서유럽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선이나 민간 뭐 기부나 나눔에 대해서도 한국에서도 어떤 역사들이 있잖아요. 보통 기부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뭐 부자들이 자기의 구린 것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것을 기부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인식이 있는 것처럼 서유럽의 경우에도 교회를 중심으로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동정심으로 없는 사람을 돕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폄하해서 생각하는 인식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필란스로피라는 단어를 좀 찾아본다면 필로스 엔트로포스라는 그리스어에서 나옵니다. 필로스는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엔트로포스는 인류라는 뜻입니다. 즉 인류에 대한 사랑이라는 말에서 필란스로피가 나온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필란스로피라는 단어를 전 세계에서 많이 사용하고 한국에서도 지금 이제 사용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의 정의를 무엇이라고 볼 것인가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필란스로피에 대해서 사실 모든 것을 들었어요. 그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희망 프레임이라던가 그 희망재단에서 하셨던 일들이 사실은 필란스로피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자면 필란스로피는 공공선, 우리 모두를 위한 공공선을 위한 일에 자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필란스로피라고 합니다. 여기서 행동은 자기가 가진 돈을 기부하는 것, 모금, 그리고 재능을 기부하는 것, 시간을 기부하는 것, 이것을 모두 통칭해서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란스로피라는 것은 두 가지죠. 결국 공공선, 나라가 해야 되나, 복지와 같은 것들, 우리 사람들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것들을 만드는 것이 공공선이라고 했을 때, 이 공공선을 이제 민간이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두 가지 이슈가 발생합니다. 이 민간인이 하는 공공선의 행위를 공공선의 행위로서 국가가 예우할 것인가, 그것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민간 기부금의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국가가 모든 일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는 왜 존재하고 비영리 단체, 우리 재단들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될까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죠.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세상에 사람들이 필요한 사회적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만들어진 것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가 거래를 했죠. 근데 거래를 했는데 시장에 실패가 발생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돈이 많은 사람은 모든 것을 살 수 있지만 돈을 갖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것을 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주자로 국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한 불평등들을 제도로서 사회복지로서 조정해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국가가 또 실패하는 영역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가 국가의 실패를 보완하거나 혹은 국가가 실패하지 않도록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비영리라고 했을 때 비영리가 실행하는 공공선이라는 것은 정부에 대해서 보완적이거나 갈등적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민간에서 하는 공공선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가 매우 중요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발적이라는 부분이죠. 이거를 세금의 경우에는 안 내면은 추징이 들어오지만 기부금 내지 않아도 추징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합니다.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마음이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 돈을 쓸 수 있는 자유의 영역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대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뭄이 들어서 대기근이 들었는데 스프리어스 멜리우스라는 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귀족은 아니에요. 상인 출신인데 이 사람이 자기 돈으로 옆 나라에 가서 먹을 걸 엄청 사와서 로마 시민들에게 이 먹을 걸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너무 좋죠. 나라도 못한 일을 부자가 한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 사람에 대한 칭송이 막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스프리어스 멜리우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2017년 대한민국이라면 나눔 대상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스프리어스 멜리우스는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에서 그러니까 왕이나 현재 체제보다도 훨씬 더 많은 대중적 지지를 얻는다는 것이 현재의 질서를 위협한다라고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부를 하는 자발적인 행동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사익이 아니라 공공선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은 단지 개인만의 행동이라고 보기는 또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필란스로피라는 것이 이러한 맥락에서 존재하는데 그럼 필란스로피가 현대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재분배, 효율성, 사회 변화, 다원주의는 우리가 보통 민간 기부가 정부의 역할을 보완하거나 견제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라고 짚어지는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미국 연구기금재단 즉 인다우먼트 파운데이션의 정당성 이것이 그러니까 국가가 그렇게 큰 돈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면서 재단 설립 을 허가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프레비트라는 사람이 이 네 가지 주제로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미국의 연구기금 재단이 정말 미국에 기여를 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다원주의만 두꺼운 글씨고 앞에는 얇은 글씨잖아요. 왜 이렇게 제가 썼을까요? 결국 봤는데 앞에 세 개에 대해서는 미국의 재단들이 크게 기여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구기금 재단, 그러니까 대부호들이 큰 기금을 내서 재단을 만든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부를 재분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부가 하는 것보다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가치에 있어서 진짜로 사회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열어보니까 국가보다 그렇게 잘했다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원주의라는 측면에서는 미국의 연구기금 재단, 즉 필란스로피가 굉장히 미국 사회에 기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제가 오늘 이 발표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다원주의에 기여를 했다라는 것인데 정부는 1차적으로 모든 시민에게 적합한 시설을 만들려고 한다. 반면에 민간재단은 이러한 정부의 행동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며 보다 일반적이지 않은 목표에 기부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실험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정부 기관의 경우보다 더 많다. 주로 비영리 분야에 기부하는 재단들은 사회 다양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있죠.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부는 전 국민에게 일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빨리 움직일 수도 없고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은 몸이 가볍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실험들을 할 수 있고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보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까 이제 처음에 밥 페이튼이라는 사람이 한 필란스로피의 정의를 소개해드렸는데, 이 밥 페이튼이 필란스로피 학의 창시자라고 이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의 미래는 그 사회의 필란스로피적 전통이 갖는 활력에 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즉 건강한 필란스로피 분야 없이 민주주의가 번창하기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마치 요즘 민주주의가 뜨는 키워드고 저는 필란스로피를 홍보하고 싶으니까 막 지어낸 것 같은 문장 같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생각할수록 더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테오 슈이츠라고 저희 기부문화총서 11권의 저서인 테오 슈이츠의 이제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훨씬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민주사회에 존재하는 결사의 자유는 필란스로피 분야의 단체들로 하여금 국가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들의 목표에는 공공선에 대한 그들의 해석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 같은 목표는 자선 단체들로 하여금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저희가 민주주의라고 했을 땐 대체로 대의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여기 왜 와 있죠?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좋은 정책을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것을 제안하기 위해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안에 하러 오신 분들 말고 박성재 선생님께서는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직접 그 일을 하세요. 루게릭병과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실 수도 있지만 루게릭병과 관련된 환우들을 위한 병원이 필요하다라는 걸 본인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나라에서 해주지 않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투표나 정책 제언을 통한 간접민주주의가 큰 덩어리라면, 그것 이외에 실제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직접 움직여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해석한 공공선에 대한 가치를 실현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부분이 있어야지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완성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공공선에 대한 해석이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잘 기억하시겠지만 메릴 스트립이 그 수상소감 했던 거 기억하시죠? 메릴 스트립은 이제 새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과 다른, 그러니까 소수민족이나 이민자에 대한 그런 억압과 핍박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뭘 주장하셨는지 아세요? 언론재단에 기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언론이 그 대통령 정권의 눈치를 봐서는 나라가 건강하게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하게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공공선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죠. 그럼 한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그러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결식아동과 관련된 급식 예산을 0원으로 책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건 뭐 정부의 실수일 수 있겠지만 그때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정부에게 그 예산을 올려달라고도 하지만 그 예산이 일단 올라오기 전에는 우리 돈으로 아이들 밥을 먹이겠다라고 일단 긴급하게 사람들이 뛰어가게 됩니다. 그런 공공선에 대해서 실제로 움직이시는 거죠. 이 옆에 아이 사진의 경우에는 그 장애아동 보톡스 사업인데, 뇌성마비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그 재활치료에 보톡스 주사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되지 않아서 한 병에 80만 원씩 주고 이제 맞아야 됐었는데, 이제 그런 것을 민간재단인 저희 재단에서 이제 지원을 시작했고,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결국 건강보험에도 이제 반영이 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공선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정부가 보지 못한 부분을 민간에서 먼저 찾아서 뭐 보고하고 서로 간에 보완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보면 비욘디 무지개재단이라는 재단 아십니까? 여기는 성적 소수자,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남성에서 여성으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전환하신 분들을 지원하는 재단입니다. 그런데 이 재단은 지금 재단 등록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등록을 받아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공공선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자격을 획득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거 기억하십니까? 그 촛불행동에서 그 행사를 다 진행했는데 1억 원의 빚이 있다라고 알려져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서 하루 만에 9억 원의 돈을 모금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스터를 보면서 저희 모금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걱정되는 거 없으세요? 예, 기부금품 모집법에 등록을 안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불법 모금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2011년에 그 제주 강정마을 쪽에서도 이런 비슷한, 그러니까 정부 정책과 반하는 어떤 운동이 있었고, 그것과 관련된 모금을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가 불법 모금으로 지금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고 헌법소원까지 가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선에 대한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양한 공공선의 해석을 국민들이 직접 자기의 시간과 노력으로 수행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필란스로피를 이해한다면 과연 이런 기부금품 모집법, 그러니까 그런 다른 해석으로 인한 활동을 불법으로 만드는 기부금품 모집법이 현행대로 괜찮을까에 대해서 저희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구럼비가 불법이 됐냐면요. 그러니까 등록을 안 받아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등록을 안 하고 모금을 해서가 아니라 등록을 하겠다라고 제주시에 냈는데 제주시에서 등록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왜 받아주지 않았냐면 지자체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는 일에 대해서 모금을 허락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메릴 스트립의 의견은 사실 그 미국 대통령의 의견과 많이 갈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갈리더라도 모금은 이 사람은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와서 모금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메릴 스트립은 아직 잡혀가지 않았고 구럼비는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사조 사항을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어떤 사업까지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어떤 거는 모집을 할 수 있고 어떤 거는 모집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조금 폐기해도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그래서 지금 나눔과 기부와 관련돼서 정부 부처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시고 이것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저희 쪽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그것이죠. 정부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민간 모금으로 대체하려고 한다라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가 지역재단과 맺은 MOU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지역사회 필란스로피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을 통해서 굉장히 잘 해나갈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제가 진하게 한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시 당국은 특정한 항목에 대해 민간 기부의 형태로 주어진 금액만큼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다. 즉 기부금으로 예산을 대체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필란스로피가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하고 국가가 원래 하려고 했었던 서비스 이외의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그 민주적이고 혹은 실험적이고 프론티어적인 부분을 인정한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민관의 협력과 그리고 특히 관에서도 이러한 협치와 관련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인데, 그랬을 때 우리가 지켜야 하는 선, 필란스로피 혹은 민간 기부는 그것 자체로 독립적이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 예산과 섞이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약속 같은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다음 앞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란스로피 영역, 모금하는 우리들 자체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윤리 규약들을 만들어서 좀 강화시켜 나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필란스로피는 자신을 넘어선 헌신, 인간과 사회에 대한 유기적인 관점, 사회적 신뢰, 그다음에 사회적 다원주의와 독립성에 기반해서 성장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한 2분 정도 시간을 쓸 텐데 이렇게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또 필란스로피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에서 해주신 얘기들이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이 필란스로피에서 일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지지난주쯤에 여기에 와서 있어야 되는 원래 여성운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성운동을 위해서 모금을 배우려고 아름다운 재단에 왔다가 지금 17년째 여성운동에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이러고 있는 인생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를 제가 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을 때 이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저희 아름다운 재단의 최초 기부자이시고 처음으로 기금을 만들어주신 김군자 할머니세요. 저 제일 2000년에 아름다운 재단이 만들어졌을 때는 기부 문화라는 것도 없었고 기부가 뭔지 모금이 뭔지 아무도 몰라서 그냥 지금 현재 서울시장이신 박원순 시장님께서 재단을 만들고 모금을 해라라고 말만 해놓고 그러니까 사무실 나가셔서 4명의 직원이 하염없이 재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런데 되게 거짓말처럼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한 분이 사무실에 걸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문에서 이런 게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 전
재산 중에 장례비를 뺀 돈을 다 기부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에 할머니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일단 할머니 앉아보시라고 하고 할머니께 여쭤봤다고 합니다. 할머니인데 어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까? 라고 하자 할머니께서 나는 사실 그 일제시대 때 위안부로 끌려갔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래서 내 평생을 굉장히 외롭고 힘들게 살았다.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 끌려갔다 온 것도 힘들지만 배우지 못한 자로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 돈을 가지고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하는 애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약 5천만 원, 그 이후에 5천만 원 더 해주셔서 1억을 해주셨고 그 얘기에 감동을 받은 분들이 또 많이 동참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 시설 퇴소, 그러니까 보육원이라고 하죠. 고아원을 퇴소한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께서 2000년에 오시면서 80세가 넘었고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장례비를 제외하고 다 기부를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2017년인데 할머니가 아직 살아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알게 된 게 기부를 하면 장수를 한다 이런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하지만 할머니께서 연로하시기 때문에 많이 편찮으십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할머니께서 건강이 좀 많이 위독하셔서 저희가 응급실로 할머니를 아산병원으로 모시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모시고 딱 들어가는데 거기서 그 침대를 밀고 가던 간호사가 할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장학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날 사실 알게 된 거였는데 할머니께서 사실 돈을 5천만 원을 주시고 1억을 주시고 하신 거지만 결국 할머니께서 주신 거는 아이들에게 너네가 공부할 수 있게 돕는 할머니가 되어주겠다라는 할머니가 되신 거고 할머니가 평생 외롭게 사셨다고 하셨는데 벌써 200명이 넘는 손자들이 전국에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필란스로피라는 것이 사회 문제 해결이기도 하고 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렇게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주세연 작가님께서도 노숙인의 문제라는 것에서 돈으로 노숙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조세현이랑 만나는 사람이야라는 자기 회복의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것은 국가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필란스로피가 더 인정받고 더 많이 발전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도 하고 사실 자기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참해 주신 분들도 같이 이 고민을 키워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짧은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